이제 유튜버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컨텐츠들이 점점점 더 자극화돼, 네. 그러니까 자극이 그렇죠. 커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그러면 이런 어떤 정치적인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1인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컨텐츠들 이런 거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하느냐, 어디까지를 우리가 그러면 용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궁금합니다. 일반 그 언론 기관의 경우는 뭐 언론 윤리 강령이나 그런 게 있어서 제도적으로 이제 그 되고 있지만 이런 개인 1인 방송의 경우에는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남에게 뭐 막말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나무집으로 쳐들어간다든지 이게 불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본인이 뭐 예를 들어 아주 심한 뭐 우익적인 얘기를 하는지 심한 좌익적인 얘기지 그거는 뭐 본인 자유죠. 그거는 속마음이 지됐든지 다만 그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아, 난 유튜버니까 벌써 기자니까 아무데나 들어가도 된다. 이건 착각이거든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 카메라 비슷한 거 휴대폰 달고 들어가면 괜찮은 거라고 오해를 하는데 앞으로 초상권 침해 문제도 있고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 침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구청에서 보면 그 1인 방송 많이 지원해줘요. 근데 주로 제작이에요. 어떻게 만드나.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윤리를 가르치고 잘못하면 법적 책임진다는 걸 그렇죠. 교육을 좀 시켜야 맞아요. 돼요. 그래야 이게 좀 제대로 된 유튜브 시장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거든요. 언론의 자유라는 말 굉장히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를 들고 내가 마이크를 잡으면 내가 언론이다 생각을 하고 어떤 본인이 가져야 될 그 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워낙에 빠르게 뭐 시스템이나 기계들이 발전하고 제도들이 발전하고 이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우선 돼야 되고 그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람들이 그 잘못했던 말씀하신 이게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지만 이 그런 어떤 경종도 울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좀 무겁고 고귀한 가치인지를 제대로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1인 유튜버나 이런 그러니까 유튜버에 대해서 어떤 언론의 자유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갖다 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게 지금 항상 화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표현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 표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거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를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누군가에게 모욕을 줬다면 그 해당 당사자 지금 있는 법으로도 뭔가 고소고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과의 어떤 송사가 또 생기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나는 마이크를 들었고 카메라를 들었으므로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자신감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자신감들의 어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제동장치는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하는 것 자체, 유튜브라는 시스템, 이런 뉴미디어라는 시스템 자체를 뭔가 통제하려고 한다는 건 굉장한 부작용으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슬기롭게 해결해야죠. 아까 정 의원님께서 아까 그 주거 침입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5.18 그 천막에 들어간 어떤 유튜버들이 있었어요. 2명이 들어가서 우리 지나가는 유튜버인데 촬영하러 왔다라고 하고 그냥 그분들이 뭐 주거 침입의 어떤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막 자체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번 사건의 결과가 저는 그 유튜버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까지는 해도 되지만 도를 넘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번 사건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유튜브에서 그러면 진행되는 예를 들면 막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용인이 가능하지 않죠. 지금 막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그러니까 모욕,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 뭐 어떤 사실을 찍어서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그 막말을 하면 모욕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죠. 유튜버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 언론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갔으면 뭐 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유튜브가 너무 이런 상황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실제 이런 부분들을 좀 규제하거나 하는 사례도 있다고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해외에서는 실제로 그 온라인 규제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고현준 의원님? 그러니까 이 온라인 규제라는 네. 게 이제 규제라는 단어에 꽂혀서 그런데요. 온라인 규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규제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트워크 세대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내가 내 스마트폰으로 업로드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부적절한 컨텐츠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뭔가 규정을 정해놓았는데 그 규정을 어겼을 때 부적절한 컨텐츠가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린 사람이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환경인 것이고 그만큼 자극적이고 위험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들이 많이 생산이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제가 지금 유튜버로 올라오는 댓글들 살펴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기성 언론들보다 유튜브 뉴스가 나아서 본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성 언론들도 반성해야죠, 그럼. 저를 그치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네. 유튜브에 저희가 영상을 보기만 할 수 있고 보고 댓글만 달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고도 할 수 있어요. 플래그라고 해서 깃발 모양의 것들을 누르면 이 콘텐츠가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뜨는 건데 이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모욕한다거나 뭐 섹슈얼 컨텐츠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은 유튜버들은 제재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유튜브 한국 채널에서 뭘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